북괴 김정은과 문재인이가 9.19 남북 군사 합의한 이후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군 전투력을 바닥치게 만든 장본인이 문재인이죠.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한미연합훈련 파기.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얼마나 지금 강력하게 김정은이를 박살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 200발 서해로 도발하자 우리 군은 400발로 강하게 되갚았으며 또한 동해, 서해, 남해에서 김정은을 박살내는 사격훈련을 계속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서북도서 대응사격은 9.19 합의 이후 처음. 북한 200발 서해 폭격 도발에 군 400발로 되갚았다. 우리 군이 5일 북한의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 해상 사격 실시에 대응한 대응 사격에서 북한이 발사한 200여 발의 2배인 400발의 포탄 사격 훈련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 2배로 쐈다. 김정은 정권의 도발에 2배로 복수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북한의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 사격 실시에 대응해 연평도와 백령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해상 사격을 시작한 뒤 약 6시간 만에 실시한 대응 사격 훈련에서 우리 군은 2배의 실탄을 쏟아 부으며 강경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국군이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 체결 이후 서북도서에서 대응 사격을 실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백령도에 배치된 해병 6여단과 연평도 소재 연평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K9 자주포 등을 동원해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군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에 상응하는 NLL 남방 해상 지역에 가상 목표를 설정하여 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서북도서에서 K9 자주포 사격을 한 것은 2017년 8월 7일 이후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9.19 합의 이후 북한이 해상 완충 구역 내에 사격한 횟수는 이번까지 16번이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일방적으로 9.19 군사 합의 전면적 파기를 선언한 이후 오늘 오전에 적대 행위 금지 구역 내에 포사격을 재개한 것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라며 이러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무모한 도발 행위에 대해 우리 군은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원칙에 따라 적이 다시는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초토화하겠다는 응징태세를 갖추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서서 합참은 북한이 이날 9시부터 11시까지 약 2시간 동안 200여 발의 폭격 도발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에는 우리 군 사격훈련을 앞두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옹진군 백령면, 대청면, 연평면에 대피 문자를 보내고 주민들께서는 사격훈련 진행 동안 인근 대피호로 안전하게 대피하라며 야외 활동을 자제 바란다라고 알렸습니다. 자, 이런 이 기사에도 대형 사격했다, 잘했다, 북괴 김정은, K9 맛 좀 보게, 우리 군 잘했다, K9 포탄 재고도 좀
이 소모할 겸 황해도, 해안, 포도 좀 확 초토화시켜버리자. 개벌이 나고 이재명, 송영길, 연평도 최전방에 매달아 놓고 김정은, 김주의 대형 사진 걸어놓으면 방어준비 완료. 대한민국 김정은 제대로 복수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우리 국민들의 진짜 민심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동해, 서해, 남해에서 삼각 사격훈련 13년 만에 부활한 천안함도 포송 울렸다. 13년 만에 초계함에서 신형호위함으로 다시 태어난 천안함이 서해상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처음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이 함대에 작전 배치된 이후 첫 훈련입니다. 해군은 이날 동해와 서해, 남해 전 해역에서 새해 첫 함포 사격훈련과 해상 기동 훈련을 펼쳤다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 위협 등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적 도발 시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와 대적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군사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구축함, 호위함, 유도탄 고속함 등 함정 13척과 항공기 석대가 투입됐습니다. 1함대에 강원함, 김수연함, 2함대에 울지문덕함, 천안함, 한상국함, 그리고 3함대에 경남함, 고속종 등이 참가했습니다. 해군은 각 함대가 대함 실사격 훈련과 전술 기동 등 해역별 작전 환경과 주요 임무에 부합하는 고강도 실전 훈련을 통해 전투준비 태세를 확립하는 것이 훈련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영모 해군참모총장은 해상 초계기 P-3C에 탑승해 서해 상공을 비행하면서 훈련 전반을 지도했습니다. 양 총장은 해상 훈련 지휘관인 전투 전대장과 교신하며 대비 태세의 근간은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 바다를 지키겠다는 필승의 정신 자세라며 강한 정신 무장을 바탕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뒷받침하자라고 말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김형돈 대령, 울지문덕 함장은 북한 김정은 적이 도발하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해 반드시 승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해군이 이처럼 대규모 훈련을 벌이는 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응전 의지를 발신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북한 김정은이는 이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김정은이는 핵무력 증강을 국방 과제로 가장 먼저 내세우면서 해군 전력 향상과 무인 무장 장비 개발과 생산도 추진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군은 북한 김정은이 도발을 할 경우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도서 해상을 노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계태세를 지금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군 핵심 관계자는 김정은의 도발에 우리는 언제든지 즉시 강력하게 끝장을 볼 전투력이 상승하고 있다라며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는 전투력은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이가 제대로 도발을 한다라면 우리는 이에 2배, 3배, 10배로 김정은 정권을 박살내겠다는 의지, 그 의지에 충만되어 있다라고 군 핵심 관계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멋있는 멘트들이며 얼마나 김정은 정권을 박살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 얼마나 멋있는 소식입니까? 얼마 전에 중국 공산당이 탈북민들 강제 북송시킨 이후에 지금 현재 북한 국경 지역에 있는 구금소와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 역대급 고문을 받으며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태어난 그 죄로 저렇게 고통받는 탈북민들, 언제면 저 북괴 김정은 정권 무너질까요? 자, 지금 현재 중국 동북 삼성에서 충격적인 공안 움직임, 1,400명 북한 여성들 전부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동북 삼성 길림성 공안부에 1,400명의 탈북 여성 신고 등록. 지난 10월 북송 탈북민들은 등록 방침 불응한 미신고 탈북자들 초유의 사태 중국 공안이 벌이고 있어 최근 중국 정부가 지난 90년대부터 북한을 탈출해 중국 영내에 체류하는 탈북민들에 대한 신상과 주거 정보를 신고하고 등록할 때 대한 충격적인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중국 공안의 움직임은 초유의 사태이며 북한 대량 탈북과 동시에 북한이 충격적인 사태를 대비해 주기 위한 중국 정부의 움직임. 최근까지 중국 공안부 고위직에 근무했던 황모 씨는 탈북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방침과 새로운 충격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최근까지 중국 공안부 최고위직에 있던 황 씨는 지금 현재 중국의 동북 삼성에 분포돼 살고 있는 탈북민 신상과 주거 정보는 오래전부터 정보기관인 중국 안전국과 공안부가 장악하고 관리하고 있었다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 탈북민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한 지 오래다라며 거처를 몰아 단속하지 않고 송환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중국에는 가정을 이루고 한 지역에 고착돼 살고 있는 정착민들이 있고 처음부터 중국 내 불법 브로커들과 결탁해 유흥업계나 비허가 광산, 공장과 같은 암시장 쪽에 채용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2020년 5월부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도시와 지방에 산발적으로 분포돼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 임시 거주 등록을 해주어 국가의 방역법과 질서를 준수하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을 세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불법 체류, 신분의 탈북민들은 내국인의 보증을 전제로 신상 및 주거 정보를 파출소에 신고하고 주민센터에서 임시 거주증을 발급해 방역지휘부에 등록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신상 정보와 거주지를 신고하면 언제 체포될지도 몰라 강제 북송 위험이 크다고 느낀 일부 탈북민들과 가족들은 방역당국과 공안당국의 지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회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안당국과 방역지휘부는 단속과 방역 초소, 검사 과정에 임시 거주증이 없는 탈북민이 발견되면 국가 방역 방침을 불복한 위법자로 국가 방역 방침을 불법한 위법자로 무비자 불법 체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방역기관은 피해자로 탈북민을 거주 신고를 회피해 국가 방역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해 6개월에서 4년까지 강제 노동형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중국 공안 당국이 했던 초유의 충격적인 실체였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은 법정 처벌이 완료되는 탈북민을 다시 체포해
공안 구류소에 감금하고 불법 체류로 조사해 강제 송환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중국 공안 당국은 충격적으로 탈북민들을 대대적으로 체포해서 형을 살게 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 공안 당국은 임시 거주, 등록 방침에 불응한 탈북민 대부분이 한국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남부 지방으로 이동하는 탈북민들을 타켓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고, 지난 2022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000명 이상의 탈북민들을 긴급 체포해 모두 가해자로 법정 재판에 제소했다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한편 길림성 공안은 길림성 내 체류하는 1,400여 명의 탈북 여성들이 남편과 자식, 친척의 보증으로 지난 10월 현재 임시거주 등록을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거주 신고를 하지 않은 탈북민들이 방역법 위반자로 몰려 공안에 단속돼 법정 구속되는 피해까지 발생하자 반신반의하던 중국인 가족 대부분이 공안에 임시 거주 신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의 탈북민 신상 파악과 지난 10월 600명 강제 송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의 관계자는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번에 모두 강제 북송됐다라며 앞으로도 불법에 연루되지 않고 정부 방침을 따르는 사람은 전혀 문제없이 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중 두 나라의 위치와 역할, 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조선,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의 위전에 살 수밖에 없다라며 탈북자 송환도 중국이 마음만 먹었으면 벌써 다 송환했을 것이다. 북한은 중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을 불순분자로 취급한다라며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로 복귀 못하고 영구, 감금으로 처벌받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도 북한 상황과 형편을 알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타협하고 있다라며 이 탈북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했어도 중국의 안전 관련 조사 의뢰나 귀환 요청을 정식으로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자 송환도 중국 정부가 양국 간 인도 협약에 따른 인도 통보를 해야 공조 업무를 진행한다라며 비판적인 반응을 그는 보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제-중 탈북민들의 신상 정보와 주거지를 모두 장악한 것은 앞으로 제-중 탈북민에 대한 문제 처리를 북한 관계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관계, 자국민의 동향 관계 등을 고려해 처리한다는 충격적인 중국의 정책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먼저 중국 정부는 탈북민 송환 협약이 없으면 대량 탈북 사태로 이어져 북한 정부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전략적 동맹관계인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한 보호 책임이 우선이라는 것이 현재 중국 공안의 움직임. 이와 같이 위무이행을 위해 탈북자 신분 허가는 철저히 배제되어야 합니다. 강제 송환의 탈북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임시 등록 신고 및 방역 후에 검사 기록이 필요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에서 인도된 탈북자들이 고문과 폭행, 가혹행위에 노출되고 정치범으로 몰린 인권 피해 사실에 국제사회의 반발과 압박이 거셉니다. 중국 체류 과정에 형성된 탈북자들의 가족 및 사회관계 파탄으로 자국민이 겪는 피해 또한 심각합니다. 결국 이번에 중국 정부의 내국인 보증 책임에 따른 탈북자 임시 거주 등록 제도 방침은 최소한의
국제사회의 비판 의식과 자국민의 인권 피해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판단일 수도 있다는 추론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도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편일치라도 분명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새로운 관점과 태도 변화임은 틀림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중국 정부의 임시거주 등록 방침에 따라 신고한 탈북민들이 북송 위험을 떨쳐내고 등록을 연기하며 그대로 중국 영내에 정착할지 아니면 비상방역 종료를 구실로 더 큰 북송 위기 위험에 노출되는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라며 분명한 사실은 중국 정부가 사실상 1,400여 명의 북한 여성들에 대한 이 신고 등록, 신고를 하면 중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중국 공산당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또 대대적으로 북한으로 강제 북송할 수도 있는 충격적인 카테고리를 만든 것이며 이에 동북 삼성 내의 탈북민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충격적인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돌변하게 될지 탈북민들은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동북 삼성의 핵심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